제가 이전에 상한가 다음날 단타로 매매할 수 있는 자리들에 대해서 여러 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금요일날 범양 건영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패턴이냐 하면은 투상한가를 들어간 종목이 음봉 조정 한 개 받고 다시 한번 상한가를 만든 경우에 다음날이죠, 상승으로의 변동성이 반드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어떤 종목이 상한가를 두 번 만들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재료가 나온 겁니다. 투상한가에 들어간 종목은 드물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단기간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다음날부터는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고점을 찍고서 음봉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주가의 흐름은 기간 조정이 나오던지 아니면은 가격 조정이 나오던지 일정한 조정을 거친 이후에 다시 올라가던지 내려가던지 방향성을 만드는데요. 이런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고 다음날 바로 상한가로 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점에서 2배가 넘게 올라왔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 차익 매물을 모두 바꾸서 이 높은 자리에서 또다시 상한가를 만들었다라는 것은 이 종목의 세력이 주가를 더 끌어올리겠다라는 의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다음날 보면은 장중 고가가 24%가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이 상승으로의 변동성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요. 그럼 어디서 매매를 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매매를 할 수가 있는데요. 1차적으로는 시가 아래에서 분할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의 단점은 시가가 고가가 되면서 음봉으로 밀리게 되면은 손을 쓰지 못하고 손절을 할 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 있냐면은 시가를 형성하고서 밀렸다가 다시 시가를 돌파할 때 매수를 하는 겁니다. 3분봉으로 봤을 때 첫 3분봉이 음봉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 봉에서 시가를 돌파할 때, 시가를 원캔들로 돌파할 때 돌파 매수를 하는 겁니다. 또는 첫 3분봉이 양봉이 나오고요. 그 다음 봉에서 음봉이 나오고 재차 그 다음 봉에서 시가를 돌파할 때 여기서 시가 돌파 매매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안정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고요. 올라가면 수익 실현하면 되는 거고요. 시가를 이탈하게 되면은 손절을 하면 됩니다. 이 범양건영의 분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 3분봉 차트를 보게 되면은 첫 3분봉이 음봉이 나왔죠. 단타 준비를 하는 겁니다. 다음 봉에서 시가를 돌파하면은 돌파 매수를 하겠다, 준비를 하는 거고요. 다음 봉에서 시가 돌파할 때 이제 돌파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수익 구간이 만들어지면은 이제 위에서 분할 매도하면서 정리를 하는 거고요. 이 시가 자리로부터 캔들 3개 만에 15% 상승이 만들어졌죠. 바로 이런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셀로 매도를 보게 되면은 역시 마찬가지 패턴이죠. 상한가를 두 번 만든 다음날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음봉이 한 개 나옵니다. 그런데 다음날 상한가로 땡기죠. 이런 패턴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다음날 단타 매매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날 음봉이 나왔지만 장중 고가는 18%가 넘어갔고요. 분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첫 3분봉이 양봉이 나왔고요. 그 다음 캔들이 음봉이 만들어졌습니다. 만약에 다음 캔들에서 시가를 돌파하는 흐름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 시가 돌파 자리에서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 두 번째 패턴으로 공략을 하는 거죠. 준비를 하고 있다가 다음 캔들에 시가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은 이 시가 돌파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시가를 기준점으로 해서 대응을 하는 겁니다. 올라가면 수익 실현하는 거고요. 이 종목도 단기간에 9%가 넘어가는 수익 구간이 만들어졌습니다. 다음 종목을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투상한가를 기록한 이후에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바로 상한가로 땡기죠. 이런 패턴이 다음날 상승으로의 변동성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역시 장중 고가가 28%가 넘어갔죠. 이 구간 안에서 단타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시가 아래에서 분할 매수를 할 수도 있고요. 또는 3분봉 패턴 매매를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올라가는 것을 확인을 하면서 스캘핑 관점으로 단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KD라는 종목도 보면은 상한가를 2번 만든 다음날 많이 올라가니까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음봉이 나오죠. 그런데 다음날 또다시 상한가로 땡겨 나왔습니다. 그 다음날 보게 되면은 장중 고가가 29.98%까지 이제 상한가를 찍었습니다. 이 구간 안에서 단타 매매를 한다라는 것이고요. 이 알체라도 보게 되면은 투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음봉이 하나 나왔죠. 그리고 나서 다음날 상한가로 땡겨 나왔습니다. 이 다음날 이제 단타를 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날 장중 고가가 28%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상 눌림 다음날 상한가가 만들어진 경우에 세 가지 방법으로 매매를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가 이하 자리에서 분할 매수를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때의 단점은 시가가 고가가 되면서 음봉이 나왔을 때는 손절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두 번째 방법은 시가를 돌파할 때 돌파 매매를 하는 겁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기준점이 명확하죠. 시가를 기준점으로 해서 손절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패턴이 나오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세 번째 방법은 올라가는 탄력을 보면서 스캘핑 관점으로 더 짧게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한가 다음날이죠. 매매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고요.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7월 초에 고점을 찍고서 하락으로의 변동성은 굉장히 큰데요. 반등이 나올 때는 굉장히 약하죠. 이 7월 이후에는 수익을 내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시장이 되었고요.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하죠. 이 4월 달에 단기적인 고점을 찍고서 계속 하락 추세를 만들면서 주가가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은 이런 코로나 유동성 장세처럼 대세 상승장이 나오지 않는 이상 주식을 들고 가면서 수익을 내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간마다 패턴 매매를 하는 게 유리하고요. 그럼 패턴 매매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꾸준하게 공부를 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